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하거나 몇 가지 색을 혼합해서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아트적으로 만들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색 유리석용 코팅제, 쌀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쓰는데요. 이게 또 곰팡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저기 시멘트에다가 백색 시멘트도 그렇고 백세멘트 있잖아요. 보통 줄눈에다가 넣는데 거기다가 더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의 염색을 그걸 더 염색을 그걸 하시면은 제가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색, 은색 뭐 다양한 색을 넣어서 컬러풀하게 고급스럽게만 만들면 괜찮거든요. 또는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코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약간 젤처럼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하고 좀 섞어서 제품을 해서 젤처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굳어지기만 한다면 괜찮다. 또는 거기다가 그 어떤 이렇게 착색 이걸 이렇게 페인트처럼 칠해가지고 기존에 흰 줄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금색이나 은색 넣으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펄을 넣어도 괜찮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여기 칠해주면은 잘 벗겨지지도 않고 일부러 수세미를 만들지 않는 이상 백세면 위에 줄눈 위에 딱에 그 색을 칠해주는 거라서 잘 이렇게 지워지도 않는 그런 거면 꽤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게스이 되겠습니다. 줄눈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칠하면 거기다가 금색 펄 이런 게 금색 부분, 금색 펄 이런 게 들어가서 은색 펄 이렇게 괜찮죠. 메탈 펄 이렇게 해가지고 메탈 그런 것도 괜찮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투명 플라스틱에 딱 그다음에 어떤 목공 가구용 MDF 소재에다가 곰팡이 너무 잘 쓴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같이 만들어서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면 이렇게 또 도배풀 플러스 목공본도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에폭시 어떤 건축용 실리콘을 곰팡이 살균 처리하고 액상 처리 좀 액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건축기 크랙 같은데 딱 넣으면 그 다음에 굳어지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제가 방수용으로 쓰고 있거나 접착제로 쓰고 있는데 다른 어떤 접착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액상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런 풀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도배풀하고 도배 할 수 있는 그 풀이잖아요. 밀가루 풀 또는 목공보다 결합한 제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 스노우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걸쭉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르는 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이렇게 눈길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노우 체인을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방수용 소재로 만들면 이게 좀 탁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방수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폭시 제품을 금색 그 유리석영 코팅제사는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어떤 또 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폭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펄을 넣어서 하면 훨씬 더 괜찮거든. 번쩍번쩍 거리는 게 다른 에폭시 제품보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넣어주거나 그냥 아예 위에다가 도포를 해가지고 제품화 시켜서 타일로 만들거나 것을 바닥 타일, 그죠? 바닥에다 곧바로 깔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벽체로 만들어주거나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다가 단열재 처리를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합판에다가 단열재 처리를 해갖고 결합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단단히 달라붙도록 스티로폼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조형을 내밀거나 단열재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티로폼을 비닐을 넣어서 하시거나 또는 단열재를 넣어서거나 해가지고 아이스박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온병 텀블러나 보온 도시락 만들 때 그 사이에 또는 아이스박스 같은 만들 때 그 사이에 단열재 플러스 비닐 또는 단열재 플러스 비닐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깨지지 않는 보온병과 어떤 보온 도시락 또는 아이스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할 때 이거 플러스 이제 금속을 약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냉기를 안으로 복사하는 거죠. 반사 복사. 뭐 그렇게 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온병도 역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온병과 보온 도시락도 금속 소재를 안쪽에다 해가지고 오목관함을 파서 안쪽에다 열을 그쪽으로 전달하는 이런 시원한 것도 돼요. 열이 있는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약간 뭐 건축의 어떤 벽체 부분에도 소재가 뭐가 됐든 금속 소재로 하면 좀 전기가 옮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 금속 소재 중에 알루미늄 판이다. 그래 알루미늄 판은 원목컨홈을 파가지고 냉기나 열을 반사 복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데이터 센터나 주택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통로라든지 액상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렇게 원목컨홈을 파는 통로를 만들 수 있거나 겉으로는 평판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이렇게 오목관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열이나 냉기를 안쪽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보시면 이거를 이거 어디로 갔나 이거. 그래서 지금 주방 냄비 같은데 주방 냄비나 코펠 같은데 겉으로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열을 이쪽으로 반사 복사해서 고온고압색에서 끓인다 그랬죠. 주방 냄비 코펠 이런 데도 다 되고요. 여기다가 유리 뚜껑이나 이렇게 있고 금속 뚜껑 2중 3중 뚜껑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도 역시 같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열을 안쪽으로 전달해. 그리고 이제 공기가 지나가거나 이렇게 이렇게 물이 액상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물을 지날 때 이것을 지나가면서 이쪽을 열을 보존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 발전할 때 원자력 발전할 때도 이렇게 이 물이 지나갈 때 이것을 안쪽으로 열을 가두는 이렇게 열이나 냉기 때는 그 압력을 가둘 수 있어요. 가스관 가스 탱커 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가스관 가스 탱커 할 때도 이 기술을 쓰고요. 압력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모아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종이 어떤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를 안쪽에 있다 홈을 여러 겹으로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뭐 쓰일 때는 원천 기술은 저거 이렇게 실용 기술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종이 박스라든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렇게 종이 골판지 이런 데도 생각하고 그 신발 밑창 또는 고무판, 플라스틱판, 금속판에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런 소재가 비행기를 띄우는 비행기 날개나 동체에다 작용하거나 또 배를 띄우는 동체 이런 배 금속에 이런 식으로 작용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물로는 부력이고 이렇게 공기로는 이렇게 양력을 일으켜 준다는 거죠. 이런 금속으로 여러 겹 해가지고 이건 이제 안에다 이런 것을 갖다 부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표 방식으로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원천 기술은 저거 실험 기술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물 같은 거 있으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도 이런 공기 주머니를 달아갖고 할 때도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놀이용 매트 같은 데도 또는 이런 데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바람을 두세 개, 세 겹이다, 이렇게 두 겹이다 이렇게 넣어주고 안에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추가적인 부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쓰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원천 기술은 저거, 실험 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할 때도 체코 원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액상이 물을 여러 군데서 모듈을 통해서 끓여가지고 통로를 지날 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원자력 발전도 모듈 방식으로 해갖고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의 킨데 두 개의 킨데 세 개의 킨데 네 개, 10개, 6개 킨데 이렇게 해서 파워를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거기다가 연료를 적게 쓰고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은 지금 기존의 원전은 막대를 넣어갖고 쉽게 열이 꺼지지 않는데요. 보통 장작으로 얘기하자면 장작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장작에 나무 톱밥이나 작은 조각 단위로 넣는다면 금방 열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 방식으로 원자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소형 원자력 모듈 할 때도 아마 이 기술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가루 구조나 입자 구조로 들어가서 열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식힐 필요가 없는 방식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물을 끓이거나 열로서 이렇게 어떤 그 자동차 회전축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런 데 배치해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 전기 방식이든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돌리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동일한 회전축을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송전선은 전기선이나 구리선이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갑니다. 피복 없이. 송전선도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배치해 놓으면 좀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됩니다. 반도체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고요. 반도체 같은데 태양빛으로 전기 발전해가지고 그걸로 이 회전축을 돌려도 되고 집안에 있는 어떤 태양전지 그러니까 조명 있잖아요. 태양전지판 넣고 그걸로 어차피 낭비되니까 조명은 그걸로 이렇게 이 회전축을 돌려도 됩니다. 또는 집안에 있는 110이나 220으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할 수 있어요. 비행체 같은데 이런 이 윙 이렇게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KGGB 이런 데다가도 양계 키트 그 안에다가 이런 드론에다가도 풍력 발전 물레 방식으로 이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걸 기초로 해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할 때도 체코 원전 이렇게 우리가 납품할 때 한국 수력 원자력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해상을 하더라도 이게 뭐죠?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 기술을 그렇게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기를 추가적으로 많이 생산할 때 이렇게 연구 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 자석을 여기 한 겹이 돼 있잖아요. 그럼 위로 이렇게 약간 사이를 띄워서 한 겹, 두 겹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렇게 주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연구 자석을 만들 때부터 여러 겹, 겉으로는 한 덩어리씩 보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선 넣어주거나 또 유리석 연코팅 자세라 유리막 굴러서 하면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데도 제가 회전할 때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두께를 갖다 저렇게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드는 그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어떤 여기는
얇고 평판이고 이건 두껍게 만들어주면 이게 전기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쪽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건 얇게 두껍게 하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거 이 3중 압력밥솥이라는 바닥을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가 아니더라도 열이나 냉기, 압력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기 이거를 뭐 이렇게 그 모터다 그러면 이게 연구 자석이 있고 그럼 한쪽 편에 그 금속 조각들을 놓거나 금속 판을 추가로 놔주면은 그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 추가로 이쪽에 힘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그럼 이거를 만약 이런 금속 조각이나 금속 판을 회전 방식으로 이쪽으로 바꿔놓으면 그래서 옆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걸리게 됩니다. 회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연구 자석을 여기 두께를 오른쪽에 하든 오른쪽에 좀 두껍게 하고 왼쪽에 두껍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돌게 할 수 있는데 연구 자석을 이렇게 그대로 두께는 똑같이 위에 이제 연구 자석이 추가로 있어서 회전으로 이쪽으로 가주면은 그쪽 방향에 힘이 더 작용하는 거로 그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모터의 핵심은 뭐냐면은 힘이 그 오른쪽으로 돌든가 왼쪽으로 돌든가 사람의 손으로만 밀어도 그쪽으로 돌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걸 해준다는 거죠. 또는 금속 조각을 좀 더 추가로 해서 그 방향 쪽으로 전류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모터를 밀어주면 전기가 걸려 있는 상태는 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밀어주면 이제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돌리는 방향에 있어서 이게 지금 모터에 전기가 이제 걸리잖아요. 걸리면 이제 추가로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을 이쪽 한 선이 있다 그러면 이쪽은 그 오프 시키고 이쪽은 언 시키면 이쪽이 전기가 더 에너지가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 힘으로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쪽은 오프 시키고 이쪽은 언 시키면 이쪽으로 밀어주는 것에 거꾸로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회전하는 방향적으로 전류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것을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전기를 추가로 공급을 해서 전기를 그쪽 방향으로 많이 흐르게 함으로써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건전지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건전지 2차 전지나 1차 전지 자동차 연료전지 이렇게 꼭지, 음극재, 양극재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건전지도 꼭지가 같이 여기에도 있으면 이게 카패시터가 되어서 전류방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약간 더 큰 놈을 만들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르면 이쪽으로 전기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꼭지를 똑같이 여기 2개 있고 2개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전기선을 이렇게 각각 연결하고 여기 2개, 이쪽은 1개만 연결해주고 전기선 이게 더 2개 연결해주면 2개 연결된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르면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이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2개 걸어주고 여기는 1개만 걸어준다면 전기선을 이쪽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한 선 연결하고 이게 꼭지가 똑같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꼭지가 있는 게 카패시터가 되어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 하나를 이쪽은 언시키고 이거는 오프 시키면 이쪽으로 언시키는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거는 언시키고 이쪽으로 오프 시키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정방의 역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연구 자석 플러스 금속 코일을 어떤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런 것도 모터 정류자 같은 거를 철심에다가 구릴 코일을 감아놨는데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그렇게 이 구리바에다 코일을 감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에다가 약간 추가적으로 금속 조각을 골고루 배치해서 거기 이제 카패시터가 되어서
거기 전기가 축적되면 보다 많이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연고 자석 조각도 좀 더 추가로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이제 파워가 아주 업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금속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금속 콘덴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리 이게 그 판이다 그러면 저렴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 그래서 열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금속 조각을 놓거나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게 제일 이제 피복을 형성해 놓으면 금속 조각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두껍게 거기 전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MLC 기술과 이렇게 어떤 배터리 만드는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구리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다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정형적이나 비정형적으로 넣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액상을 덮어주면 여기다 그렇죠. 이게 구리판이 되는데 서로 모든 마음으로 서로 편견하는 적은 원리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굵기가 틀린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구리판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처럼 유리막 굴러서 주죠. 이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나 카페시터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거기다 금속 콘덴서를 5개다. 그러면 거기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1개 썼을지 2개 썼을지 3개 썼을지 4개 썼을지 5개 전기량을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이 들어가고 스피커 같은데 이런 것을 금속 조각을 배치해 놓으면 전기가 파워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금속 조각이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저렴 구조를 갖추면 더 좋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뭔 소리냐면 이거는 이제 파워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금속을 두텁게 한다는 거죠. 그럼요, 파워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전기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게 전도처럼만 쓰이지 않고 금속을 두껍게 하면은 이게 자체가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복이 없는데 여기다 전기를 좀 더 두껍게 그렇죠. 그 금속을 추가하는 행위 이렇게 약간 구리줄이라도 구워주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전 세계로 똑같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에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는 원인이 얇게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는 이걸 동그랗게 만들면 압이 형성이 돼서 그나마 전류가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옆으로 퍼지기 위해서 이렇게 감막 구조가 된다는 거죠. 전기가 다른 데로 방향이.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 금속을 추가를 해서 뭐 오돌도돌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링식으로 하든지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처럼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구리바를 쭉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뭐 구리줄을 그어주는 게 제일 낫겠죠. 뭐 원가가 많이 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거 구조적으로 최근에 5개 갈았어요. 이거 불나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플러그 같은 것도 이거는 두텁고 금속이 이건 얇잖아요. 그럼 이거를 약간 더 두껍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렇게 이게 불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누전 차단기를 잘 달아나 안 했더니 방송국에서 하신 거 아니시죠?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기술도 모르고 이따 달으셨더라고. 누전 차단기를 입력성과 출력성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납품 받았다 2천 몇백 원 납품 받을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아마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나할 수 있는 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깨봤어요. 2개 설치해서 신기해서 사봤더니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잽싸게 빼버리고 이것을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망치로 깨가지고 안에를 봤더니 이걸 그대로 놔주셨다고. 이걸 두껍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설치하면 간단히 될 거를.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쪽이 축적이 돼서 이게 이제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전기가 정체가 돼서. 이쪽은 두껍고 전기선 구리선 이건 얇으니까 금속 다이오드가 이제 여기는 평판이고 이게 두껍게만 이게 전기열 낸게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체 현상이라는 고장이 생겨 기술도 모르고 만드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게 딱 놓으시면 간단히 이게 6,000원 더 업시키면 될 텐데 2천 몇백 원 받아가지고 7,000원이나
이건 이렇게 또 만드실 건가요? 네, 그거 무단으로 침범하시면 기술 남의 기술 아이디어로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민영사 그게 다 됩니다. 그게. 네. 그리고 이런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뭐 파워뱅크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1차 전지가 됐든 이런 건전지가 됐든 금속 콘덴서가 됐든 금속으로 콘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 충전도 빨라요. 그래서 전기선을 밑에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이렇게 한 개에서 갖다 쓸지 한 개 배터리 갖다 두 개에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쓸지 다섯 개 쓸지 여섯 개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CPU의 명령 구조에서 CPU라든지 반도체의 어떤 기판 명령 구조에서부터 가져가시면 제기술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에도 이 기술이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CPU 명령 구조의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뭐 앞으로 미래 기술로도 안 쓰일 데가 없다라는 자동차의 속도를 결정하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안 쓰일 데가 없어요. 비행체 뭐 금속 콘덴서 지금 전에 콘덴서가 지금 약간 전해질 콘덴서인가요? 그래서 자꾸 터져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금속 콘덴서로 만들면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씀이죠. 뭐 금속 전해질 콘덴서도 똑같이 뭐 5개다 그러면 2개에서 갖다 쓰냐 한 개 쓰냐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그렇게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기술에서도 이렇게 안에 10개 있다. 원래는 수백 개 단위로 있겠죠. 모듈 단위로. 그래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여기 10 왼쪽에 10 여기 20 이게 힘을 주거나 왼쪽에 10 여기 40 힘을 주거나 틀리게 부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기술을 쓰는데 운동할 때도 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몸의 자세를 제어할 때도 이 기술이 사용된다는 거죠. 일단 몸의 그 어떤 쓰일 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비행체 제트 엔진 원자력 아까 지금 그 모듈처럼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연소실이 6개 있어요. 연소실이 있으면 그걸 언오프 방식으로 한 개에서 쓸지 두 개에서 세 개 쓸지 세 개를 네 개를 가동 5개 6개를 가동할지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또는 거기다가 그 연료 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어떤 속도를 결정하거나 왼쪽 오른쪽에 틀린 어떤 연료를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머스크 스페이스 X에서 착륙하실 때 이 기술 쓰시던데 네. 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 연소실이나 배 연소실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작은 어떤 그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풍력, 태양력으로 돌리든 이렇게 원자력으로 돌리든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회전축을 돌려서 물을 끓이지 않고도 그 열로서 자동차 연소기관을 제트 엔진 연소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비행체 기술로도 쓸 수 있고 비행체 제트 엔진으로 연료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비행체 제트 엔진 같은데 이렇게 비행체 연료로서 우라늄, 토리움,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액상으로 만들거나 이게 또 증기로 만드는 그런 기기를 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가지고 수소 산소를 다 따로따로 통을 가지고요. 그것을 이 비행체 연료로 쓴다는 거죠. 수소 산소는 이제 브라운가스인데 보통 브라운가스는 2대 1이에요. 근데 이거 브라운가스보다 산소 이 현재 2대 1보다 추가로 이렇게 높이는 행위. 그럼 1.2가 되고 수소이 산소 1.2, 수소이 산소 1.3, 1.45, 1.7, 수소이 산소 2, 수소이 산소 7 이렇게 현재 형태보다 산소를 약간 더 업시키는 이런 모든 기술 구조는 숫자에 상관없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휘발유나 경유 이런 데다가 가스에다가 산소를 조금 섞어주거나 터지지 않을 정도로 수산소를 섞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 정제할 때도 이렇게 또 수소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산화탄소를 놔주면 좀 더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 넣을 때 상중하로 넣는 이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넣으면 좀 더 많은 이게 발화가 안 될 정도로만 넣으면 되겠죠.
또는 석유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암 안 될 정도로 쓰는 거죠. 수소, 산소를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해서 억제 구조를 가져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위에서 약간 토네이도로 현상을 일으켜서 수소, 산소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가도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압을 줘가지고 흡하면 흡입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수소, 산소가 보다 원활하게 많이 추출된다. 이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 원자력 소형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도 비행시 연료로도 사용하거나 배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데는 휘발유, 경유, 또 이렇게 휘발유, 경유, 등유 상관없이, 연료에 상관없이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가 그것을 넣어줘요.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 여기다 산소를 연료에다 섞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동차 설계 구조나 비행체 설계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여기 터빈,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터빈 팬 상관없이 공기를 넣어줄 때, 제가 송풍기라고 그랬죠. 송풍기 같은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바람을 들여서 공기를 공급한다. 이걸로도 이제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배 같은 데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물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배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초공 동호대처럼 우리나라 홍상화도 이렇게 배 무석에서 움직여야 이러면 이게 밀어내는 힘이 물이 들어오는 힘보다 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 추진 구조로, 잠수정이나 배 추진 구조로 속도를 강중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프로펠러 방식을 배에서도 같이 쓰고 이것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어요. 드론 같은데 프로펠러를 제가 드론이나 이 비행체 위거선에도 쓸 수 있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돌려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동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뽑아 올려주고 돌리고 다시 집어넣어주고 움직일 때는 위거선에도 쓸 수 있고요. 전기부양정 같은 데서도 이렇게 쭉 뽑아 올렸다가 이렇게 회전하고 다시 집어넣는 이런 기술들도 쓸 수 있고, 뭐 사격병 이런 데도 여기다 쭉 이런 프로펠러를 접었다가 다시 쭉 뽑아 올려서 돌고 그다음에 언덕배기 같은 넘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닭처럼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드론 같은데 밑바닥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 배 밑바닥에도 이런 것 설치해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리기 착륙 할 때도 쓰고, 수리기 착륙은 밑에서 돌려주고 동체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여러 개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펠러 방식이 할 때 이건 선풍기잖아요. 선풍기 팬인데 홈을 뭐 어떤 때문 어떤 샘을 어떤 길쭉하든 홈을 파주면 바람이 보다 시원해져요. 그럼 이제 배 같은데 비행체 또 이런 프로펠러 같은 데에서는 그렇죠. 여기 홈을 파주면 이렇게 추진력이 더 많이 생기거나 밑에서는 이제 부력, 양력이 생기는 그런 구슬 구조가 되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펠러 팬이라들 할 때 뼈대를 좀 넣어주면은 여기서 이 뼈대를 따고 힘이 들어가서 보다 파워 있게 돌려지는 기술이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따 이게 이런 식으로 뼈대를 좀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프로펠러 팬들의 선풍기에도 할 수 있어요. 선풍기가 좀 파워 있게 들어가죠. 배에서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 돌릴 때도 물살을 힘있게 하거나 비행체의 프로펠러 돌릴 때도 사용합니다. 비행체 프로펠러가 6개다 또는 배 프로펠러가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가동할지 두 개만 가동할지 세 개만 가동할지 또는 그것을 전기양을 광중량으로 넣어서 틀리게 하거나 배 같은 데는 이제 프로펠러 돌리는 게 전기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비행체도 전기가 아닐 수가 석유로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할 때도 연료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이렇게 하거나 그걸 자체로도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체코 운전 납품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서 하시던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로부터 무단으로 제 기술을 YTN이라든지 이렇게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체가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상당히 지금도 그 국정원은 제 기술 그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십니다. 민영사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그랬으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